여러분, 살면서 그런 순간 꼭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야에서든 압도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이 내린 재능을 가졌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눈앞에서 신들린 듯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기록을 세우는 운동선수, 혹은 발표 하나로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는 연설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며 지레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부신 성공을 타고난 유전자나 남다른 행운, 혹은 그들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식 같은 것들로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버리곤 하죠. 마치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토록 숭배하는 그 재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화이자 우리가 오늘 당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달콤하고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재능이라는 단어야말로 평범한 우리가 위대해질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 얼마나 간편하고 마음 편한 자기 합리화입니까?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평범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위대함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진짜 동력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부러워하는 그런 선천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위대함의 기술, 즉 모든 걸 압도적으로 잘 해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놀랍도록 단순한 그 공통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경의, 즉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영역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물은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성공에 이르는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과정 자체는 존중하지 않는 이상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 알림에 수시로 시선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며 부산을 떨고 단 10분도 제대로 된 하나의 일에 깊이 몰입하지 못합니다. 마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한쪽 귀로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메신저 창을 힐끔거리며 반쯤은 졸린 눈으로, 반쯤은 어젯밤 드라마의 다음 내용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그저 때우고는 왜 자신에게는 압도적인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지 하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탁월함은 절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잘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존중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남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단순한 설거지나 방 청소일지라도, 설령 이 순간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자신의 시간에 대한 완전한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글을 쓴다면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던져두거나 전원을 꺼버리고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한 채 오직 눈앞의 문장 하나하나에만 당신의 모든 정신과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운동을 한다면 헬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직 당신의 근육과 호흡에만 집중하며 단 1g의 에너지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 시간을 좀먹는 모든 것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에게 멀티태스킹이란 사실상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나태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 숨막힐 듯한 몰입의 무게를 견디는 것, 자신의 일에 완벽한 경의를 표하는 이 엄숙한 태도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모든 걸 잘해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거의 광적인 집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스포츠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비즈니스든 그들은 결코 비법이나 지름길,
단기간에 성공하는 해크 같은 요행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지루하고 하찮게 여기며 빨리 건너뛰고 싶어하는 그 기초와 기본기를 마스터하는데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혹은 전부를 바칩니다. 마치 수도승이 매일 같은 경전을 읽고 또 읽듯이 말입니다.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시절은 물론이고 수많은 부상과 재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수천 번씩 가장 기본적인 퍼팅 연습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해본 그 단순한 동작을 마치 오늘 처음 골프채를 잡은 사람처럼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미슐랭 세 스타를 받은 세계 최고의 셰프가 그 수많은 직원들을 두고도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주방에 출근해서 자신이 오늘 사용할 칼을 숫돌에 직접 가는 그 단순한 작업을 몇 시간씩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원에게 시켜둘 그 일을 왜 직접 할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눈앞을 현혹하는 화려한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 지루하고 단순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기본기의 완벽한 반복이야말로 모든 위대함을 흔들림 없이 떠받드는 단단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중력을 거스르듯 하늘을 나는 에어 조던의 화려한 모습만을 주로 기억하지만 그는 사실 농구 역사상 가장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했던 그는 자신이 소위 말하는 농구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모두 샤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텅 빈 체육관에 홀로 남아 땀으로 바닥이 흥건해질 때까지 수만 번의 자유투와 점프슛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드리블 자세와 스텝을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도록 연습했습니다. 그에게 재능이란 가장 지루한 기본기를 남들보다 딱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할 수 있는 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만나봐야 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본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무엇인지를 웅변합니다. 그는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전 세계 미술사의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 가나가와 해변의 거대한 파도를 그려냅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그림 한 점을 보고 와, 정말 천재적인 영감이다. 저런 구도는 대체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라며 그의 타고난 재능에 경탄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그 단 하나의 완벽한 파도를 그리기 위해 평생에 걸쳐 무려 32,000점이 넘는 습작을 그렸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 90년은 그저 그리고 또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그리는 것의 지독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는 90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늘이 나에게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시간을 준다면 진정한 화가가 됐을 텐데 라고 한탄하며 나는 이제 겨우 사물을 제대로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110살이 되면 내 그림 속의 모든 점과 선들이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림에 미친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오직 그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그려낸 가장 완벽한 파도 하나만을 기억할 뿐이지만 그 하나의 경이로운 파도는 사실 그가 남몰래 어둠 속에서 그렸던 수만 번의 실패한 파도들, 그 실패라는 거대한 산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남들의 평가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완벽한 기본만을 미친 듯이 추구할 때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모든 걸 잘해내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 그 자체와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마인드셋일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결과를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내주는 박수갈채, 통장에 찍히는 더 큰 숫자, SNS의 좋아요 개수, 승진이나 합격이라는 달콤한 타이틀을 사랑하죠. 우리는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결과라는 것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운이 좋아야만 만날 수 있는 사막의 신기루나 오아시스와도 같죠.
만약 우리가 이 신기루 같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끝없이 달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대체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 거지? 라며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거장들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행위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행위의 반복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정말 탁월하게 잘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운 좋게 대박이나 인생 역전의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몹시 피곤하고 아플 때조차, 세상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박수를 쳐주지 않을 때조차,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서조차 어제와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 어제보다 단 0.1%라도 더 나은 수준으로 그 일을 마치 기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당연하게 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의지력이나 결기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습관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행위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은 글을 열심히 쓴다가 아니라 나는 작가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당연히 매일 정해진 분량의 글을 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짜 비밀 중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만하면 충분해, 너무 지겹고 힘들어 라며 포기하고 떠나간 바로 그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남아 똑같은 과제를 1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더 붙들고 앉아있을 수 있는 엉덩이의 힘입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것을 다듬고 개선하고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또다시 반복하는 그 지독한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재능이 없다거나 실패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 위대한 여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성장할 시간이 무한히 남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재능이 없어 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비겁한 핑계 뒤에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위대한 파도를 오늘 바로 지금 당장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아주 서툴고 보잘것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기본기를 피눈물 나게 연마하고 그 지독하게 외롭고 지루한 반복의 과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온 세상이 당신의 그 거대한 파도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